답답하고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상대가 나를 차단했을 때 드는 심정이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차단과 관련된 다른 영상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여러분이 이미 다른 데서 봤을 법한 뻔한 내용 말고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리고픈 내용이 많은데 영상이 긴 만큼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꽉꽉 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재회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단을 당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모두 같을 순 없기 때문에 모두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제가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를 차단했을 때 상대방의 심리는 어떨지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 4가지 케이스마다 차단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재회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재회를 원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행동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들을 이미 해버린 경우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상대방의 심리부터 재회 방법, 실수했을 때 수습하는 방법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케이스에 해당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길 바래요. 상대는 나를 왜 차단했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상대가 헤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담배 끊어보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금연하려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담배 피던 사람 대부분은 담배를 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담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담배가 보이면 피고 싶으니까. 많은 뇌과학자나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별을 빠르게 극복하고 싶다면 상대를 떠올리게 할 만한 물건을 전부 치우고 상대와의 추억이 있는 장소는 무조건 피하라고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라도 자연스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진 거라면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더 이상 상대를 만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아직 상대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톡 사진이 보이거나 연락이 오거나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흔들릴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금연을 하려고 하는데 내 방에서 담배가 계속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때마다 담배를 피고 싶은 충동을 참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내심이란 에너지도 하루에 총량이 있어요.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방에 담배가 있으면 계속 담배가 보일 테고 피고 싶어지고 그러면 인내를 위한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 고갈돼서 담배를 피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담배가 눈에 안 보여. 그럼 담배가 내 방,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단 훨씬 더 생각나는 빈도가 낮겠죠. 그러면 내 인내의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고 더 오래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상대방한테 매달리거나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닌데도 차단을 당했다면 상대는 여러분이 신경 쓰인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마음이 한 톨도 안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차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이든 말든 아무런 신경을 안 썼겠죠. 여러분 카톡 목록을 한번 봐보세요. 별 관심 없는 사람, 몇 년째 연락 안 한 사람도 많지 않나요? 근데 차단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단을 당한 게 재회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쓰인다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되나요? 이러다 영영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스럽게 여쭤보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연락이 옵니다. 연애 기간이나 연애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짧으면 1, 2주 내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길면 2-3달 내외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가 나를 차단한 이유는 감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단 이성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가워진 이성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들 엄마랑 한 번씩 대판 싸워본 적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약간의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엄마도 내 생각해서 얘기했을 텐데 뭐 이런 후회요. 근데 이렇게 이성의 끈을 다시 잡아도 아직 내 자존심이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선뜻 손 내미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차가워진 이성이 다시 미지근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온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을 줬는데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돼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봐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나를 왜 차단했을까? 두 번째 케이스는 상대가 진절머리 난 경우입니다. 담배를 버리는 게 내가 참기 힘들까봐 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담배가 혐오스러워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검진을 갔는데 폐암을 진단받은 겁니다. 이 폐암 때문에 나는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많은 걸 잃었어. 그럼 어떨까요? 담배를 피웠던 나 자신도 싫지만 담배를 아주 혐오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눈앞에 사라져 이러면서 버리게 되는 거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한테 혐오까지의 감정이 들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귀는 동안에 내가 많이 힘들고 지쳤어. 근데 상대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던 정 떨어지는 행동을 계속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제 진절머리가 나겠죠. 정이 떨어지다 못해 그냥 꼴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가 정을 떨어뜨릴 만한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차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대가 헤어짐을 고했는데 내가 상대를 오랫동안 붙잡았을 때예요. 상대가 이제 나의 매달림을 더 이상은 못 받아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 진절머리를 느끼고 차단해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귀는 동안에 내가 정 떨어질 만한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떠났다면 프레임보단 미래 가능성을 잃어버렸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프레임이 뭔지 미래 가능성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 추천으로 띄워드리는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미래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엔 현재 나의 프레임이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것까지 계속 딥하게 파고들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차단을 당할 정도로 미래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사실 프레임도 같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미래 가능성과 프레임 둘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붙잡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백 기간을 길게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차단을 당하는 케이스 중에 프레임과 미래 가능성 둘 다 떨어져서 차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상대가 나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차단하는 경우에는 헤어지자 했는데 내가 너무 질척거리고 매달릴 때가 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저자세를 많이 했다면 나의 매력, 즉 프레임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단 당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장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워요. 저자세라는 게 상대방에게 속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은 이 저자세를 하는 사람의 가치를 깎게 돼 있어요. 다만 차단을 당한 사람이 사귈 때 상대방에게 미래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라면 상대가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차단을 당한 사람이 미래 가능성은 그저 그런데 프레임이 높아서 사귀었었다면 오랜 기간 매달리는 저자세로 인해 프레임을 거의 다 날려버린 상황이라면 공백 기간을 아무리 가져도 상대가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은 낮아요. 때문에 공백 기간은 가지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먼저 연락해보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는 나를 왜 차단했을까? 세 번째 케이스는 상대가 분노한 경우입니다. 이건 차단을 당한 사람의 프레임이 상대방에 비해 꽤 높은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은 비록 차단을 당했지만 평소 상대방과 연애를 할 때부터 본인이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헤어질 때에도 상대방이 예상한 만큼 힘들어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사귈 당시에 상대방이 애정을 더 달라는 내용으로 불평, 불만을 한 적이 많았다면 지금 상대는 자존심이 매우 상해서 분노 때문에 차단했을 거라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헤어지자고는 자기가 말했지만 오히려 데미지는 내가 더 입은 것 같아서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미래 가능성을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프레임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사그라들면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이 높아서 상대가 분노를 느끼며 차단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차단이 안 풀렸더라도 다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봐도 괜찮은 시도예요. 네? 다른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상대는 저를 너무 낮잡아 볼 것 같은데요? 라는 반발심이 드실 거예요. 프레임이 높으신 분이라면 다른 휴대폰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반발심이 드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절대 안 된다고도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받으셨던 분들 중에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소개팅 앱을 써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2번이나 걸렸을 만큼 미래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날려먹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지만 그 끝내 다른 번호로 연락해서 다시 재회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 프레임이 높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재회 방법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라도 나를 더욱 패닉에 빠뜨리는 상황도 있어요. 그건 바로 상대한테 새로운 이성이 생기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런 최악일 것 같은 경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프레임만 잃지 않는다면 그 상대는 다시 나를 찾아올 거예요. 상대방의 심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프레임이 본인보다 너무 높아 보여서 헤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근시일 내로 새로운 연애 상대가 생겼다면 99.9% 확률로 상대방 본인보다 프레임이 낮은 사람일 겁니다. 본인이 연애를 하면서 잃었던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이성 상대로 매력을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헌신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만 따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동적으로 사귄 새로운 연인에게 헌신이라는 것 외엔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만약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결국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엔 단기간 안에 제외되는 경우는 드물고 적어도 3달 이상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는 나를 왜 차단했을까? 네 번째 케이스는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입니다. 바람을 피거나 환승이별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연락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바람을 피거나 환승이별을 했다면 상대에 대한 죄의식은 조금이라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카톡이 나에게 보이던지 연락이 오다던지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동시에 내가 갈아탄 상대방에게 내가 바람을 핀다거나 환승을 했다는 사실을 들킴으로써 그 새로운 사람한테도 죄책감을 갖기 싫은 게 있는 거죠. 혹은 바람이나 환승이별은 아닌데 지금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헤어지고 바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엄청난 회피형일 때 나오는 습성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별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런 짓을 한 경우엔 계속 매달리면서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거나 편지를 쓰는 등의 프레임이나
미래 가능성을 잃을 법한 액션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물론 바람피거나 환승일별해버리는 상대를 다시 받아주면서 제외를 하는 건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지만, 상대를 향한 마음이 크고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분이라면 본인의 직관을 믿고 가보셔도 됩니다. 단 이렇게 상대방의 죄책감 때문에 차단을 당한 경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차단을 당했다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지인 휴대폰을 빌리거나 공중전화를 쓰는 것처럼 우회해서 어거지로 연락하는 방법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죠. 상대한테 차단을 당하면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나의 감정이 조금은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성의 끈을 잡고 보낸 문자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기엔 그 내용이 그저 구구절절 감성팔이 하면서 본인과 다시 만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렇게 구차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사람은 매력도 없고 별로야,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길 잘했어, 이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환승을 하고 바람을 피는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나 죄책감이 들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정보다는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그 죄책감이 클수록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붙잡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해버린다면 상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죄책감을 더 느끼게 되고 충동적으로 만난 새로운 이성과 멀어지게 되면서 나에게 다시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는 행동을 한다면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모든 연락수단이 차단돼서 돈을 송금하는 걸로 알람이 뜨거나 계좌에 찍히게 만들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행동은 어떤 케이스든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이미 매달리는 방법은 다 해버렸어요. 차단을 당하고 패닉에 빠져서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집 앞에 편지나 선물 같은 걸 놓기도 하고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DM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 휴대폰이나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건 진심을 전하면 통한다라는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쌉소리인 조언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진심을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하면 로맨틱하게 보이지 않을까? 나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다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게 매달린 분들 중에 열의 9은 더 큰 좌절감만 느끼게 될 겁니다. 오히려 상대가 더 단호해지고 더 방어적인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럼 이렇게 악수를 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그 매달리고 있는 행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걸 수습하려고 뭐 문자든 전화든 해가지고 나 이제 너를 놓아줄게 이런 감성 파는 듯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도새도 모르게 상대방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 동안 사라져야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 내가 매달림이란 악수를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강도로 했는지, 이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사귈 때의 연애는 어땠는지, 헤어지는 순간에 내 프레임과 미래 가능성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더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상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못해도 3개월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마세요.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당장 이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매달리는 건 상대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 거기 때문에 이 기억들이 미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미 몹시 매달림이란 악수를 두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상대와 재회를 할 수 있을지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몹시 절망적이고 일상생활이 우울감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이유는 이별로 인한 슬픔도 있지만 매달리고 거절당하는 패턴을 수차례 반복해서 여러분의 뇌가 상대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상대방을 갈망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갈망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 갈망이란 표현보다는 중독이란 표현이 더 맞긴 한데, 이건 실제로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뇌과학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이성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귈 것처럼 여러 상대를 속여서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상대를 그리워하는 걸 넘어서 그토록 갈망하는 이유는 상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나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서 새로운 행복 호르몬을 얻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져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의 인간 때문에 내 자아가 상당히 흔들릴 정도라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져보면서 나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란 걸 조금씩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만든 세상, 그러니까 헤어진 상대방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다고 착각하게 만든 내가 만든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재회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상대
상대한테 저자세를 보이게 될 거고 프레임은 물론 미래 가능성까지 날려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셀프 지옥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껏 올려치기 하고 있는 전 연인 수준의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경험이 증명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카톡을 차단당했을 때 상대방의 심리는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상대방의 성향은 어땠는지 그런 특수성을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상대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정리가 돼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그래도 저의 경험상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차단을 당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프레임을 잃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먼저 연락이 오고 재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대와 연락하고 싶더라도 조금은 참고 기다리고 헤어지는 원인을 분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전 영상 중에 연애 유튜버를 봐도 재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주제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신다면 조금 더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이별은 양측 모두에게 힘든 일이에요. 이별의 아픔에 오는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나중에 후폭풍이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와 다시 연락하고 대화 나누고픈 시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의 이별을 조금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애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셔도 좋으니까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